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2편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풀이가 415페이지죠. 415페이지. 그리고, 여기 이제 12편하고, 13편하고, 14편. 이제 12, 13, 14, 이렇게 3개 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는 문제 출제가 막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이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래서 그렇게만 문제를 다 다루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12, 13, 14에 해당되는 문제들 중에서 주로 기출 문제를,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온 것도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415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기계적 풍화작용의 예는 이랬습니다. 자, 풍화작용이다라고 하는 걸 기계적 풍화작용과 화학적 풍화작용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기계적 풍화작용은 그야말로 바람에 의해서 또는 물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풍화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화학적 풍화작용은 어떤 약물에 의해서, 그리고 산화작용에 의해서 또는 환원작용에 의해서 또는 가수분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화학적 풍화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산화환원, 이거는 화학적이죠. 가수분해 화학적입니다. 또 수화작용도 화학적이고, 탄산화, 이것도 화학적이죠. 자, 그런데 4번에 나오는 동결, 해빙, 얼었다 녹고 하면서 나타나는 풍화작용, 이것은 바로 기계적 풍화작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6페이지에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토양 침식 중 물 위에의 다른 요인이 첨가되어 침식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되는데, 이걸 가속 침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세류상 또는 구상 또는 막상이라는 건데, 막상. 자, 이걸 보면 이거는 이제 침식이 될 때 세류상 침식이다 또는 구상 침식이다 이런 걸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첫째 막상 침식이다. 막상 침식은 침식의 초기에 토양의 표면 전면으로부터 얇은 층의 토양이 소실되는 걸 막상 침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초기에 침식되는 초기에 토양 표면의 얇은 층에, 이게 토양 표면이죠. 표면의 이런 침의 얇은 층의 어떤 손실이 나타난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막상 침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류상 침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침식이 자꾸 이제 진행이 되면 차차 불규칙하게 잔도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세류상 침식이라고 합니다. 침식이 자꾸 수식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제 잔도랑이 형성이 되죠. 도랑, 조그마한 잔도랑이 형성이 되죠. 요걸 세류상 침식이라고 합니다. 세류다라고 하는 말은 세류죠. 세류 모양의 침식이다. 이 세류상 침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식이 더 진행이 되면요, 도랑이 깊어지고 아주 커집니다. 이게 구상 침식입니다. 도랑이 깊어지고 이제 커집니다. 이렇게. 도랑이 깊어지고 이렇게 커집니다. 자, 이걸 구상 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상 침식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세류상 침식이다, 구상 침식이다, 그리고 막상 침식이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복합 침식은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가속 침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가속 침식은 뭐냐면은 물 위에 다른 요인이 첨가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굵은 토립들이 굴러 내려오면서 침식을 가속화시킨다든지, 그죠? 어떤 아주 뭉텅거려진 어떤 물건 같은 게 같이 엉켜져 내려오면서 침식을 더 가속화시킨다든지, 큰 돌이 같이 굴러내린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가속 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418페이지 11번 문제를 한번 보죠. 토양 침식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이런데, 지행은 토양 침식에 영향을 주죠. 갱사도, 그죠? 특히. 그 다음에 강우량도 1년 연중, 평균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집중호우가 되면 침식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랬죠. 그죠? 그 다음에 토양의 구조, 단립 구조와, 단립 구조의 경우는 아무래도 입상 구조보다는 침식이 더 잘 될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자, 그런데 토양 모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점토율을 기준으로 할 때 토양 침식을 받기가 가장 쉬운 토양은 이랬는데, 사토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흙입니다. 이 모래흙의 경우에는 점토 성분이 아주 작죠. 그래서 사토의 경우는 점토 성분이 보통 한 12.5% 이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침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점토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점토율이 아주 낮은 이러한 토양은 일반적으로 침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토의 경우가 훨씬 침식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0페이지 18번 문제 보면은 침식에 의한 손실이 가장 큰 성분은 그랬는데, 토양이 침식되면서 칼슘 성분이나 나트륨 성분이 제일 먼저 이탈됩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의 성분은, 또는 나트륨 성분, 그 다음에 카륨 성분, 마그네슘 성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칼슘 성분은 오히려 입단을 촉진하는 것이고, 나트륨 성분은 입단을 오히려 파괴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먼저 토양이 침식되면서 이것들이 먼저 유실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침식에 의해서 손실이 가장 큰 것은 칼슘,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21페이지 23번 문제, 토양 침식 방지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했는데,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조되기 전에 갱기하거나 중갱을 한다. 땅을 파서 좀 엎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침식 방지 작물로 목초나 호밀 같은 게 좋습니다. 피복 작물을 심게 한다든지, 정 안 되면은 초목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유기물을 적게 남기는 작물은 침식을 막는 힘이 약하죠. 유기물이 많아야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고 입단 구조의 형성이 촉진되고 해서 오히려 침식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로 유기물 사용 시 탄질률이 낮은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탄질률이 높은 것이 오히려 유기물 사용 시 탄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더 활발하게 미생물의 분해 작용이 일어나게 돼서 침식 방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 422페이지에 27번 문제. 토양 보존 작물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을 했는데, 일단 토양을 보존한다. 피복 작물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토양 보존 작물은 키가 크고 잎이 길면은, 우선 키가 크고 잎이 길어서 밀식하지 못하는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토양 보존 작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칼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입단 구조 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김매기가 필요 없고 부식이 많이 남으니까 역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잔뿌리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27번은 1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31번. 갱사도가 15도 이상인 야산의 작물 재배인데, 15도 이상까지 되면 어떻게 돼? 5도씨, C가 아니고 5도, 5에서 15, 15도 이상, 요렇게. 자, 등고선 재배, 등고 대상. 요거는, 계단식,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15도 이상일 경우는 계단 갱작 방법이 바람직하죠. 그죠? 갱사지의 갱작법에 밑에 나와 있네. 5도 이하는 등고선, 5도에서 15도, 등고선 대상, 그 다음에 15도 이상, 이거는 계단식.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3편의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13편의 문제는 436페이지 나와 있죠. 자, 1번.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랬는데, 주로 수질 오염의 경우에는 강계수, 물을 이제 댄단 말이죠. 물을 댈 때 그 강계수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나 인산의 농도가 높으면은 강계수가 부영양화한다. 이 말은 수질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강계수에 함유된 질소와 인산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 주로. 그래서 질소인 N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 이랬는데,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NO3- 이온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단 용탈층에서 용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수에 의해서 용탈이 되죠. 배수에 의해서 용탈이 되면은 그것이 용탈이 되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번에 다음 중 토양 오염을 가장 많이 가중시키는 제초제는 했는데, 토양의 오염을 많이 가중시키는 제초제는 염소계나 산아미드계에 속하는 제초제의 경우에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유기염소계라든지 산아미드 계통에 포함되는 이러한 제초제의 경우에는 토양에 오염을 많이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에 토양의 흡착이 잘 되지 않아서 지하수에 오염을 일으킨다. 이게 바로 질산태질소입니다. 그래서 NO3, 질산태질소는 토양에 흡착이 잘 안 됩니다.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죠.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이게 토양에 흡착이 잘 안 되고, 흡착이 잘 안 되니까 결국 지하수를 오염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2번 문제와 4번 문제는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5번에 대기물질의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자, 대기물질 오존이라든지 아항산가스, 특히 아항산가스는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불화수소, 불화수소 이런 것들은 다 대기 오염 물질이 되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을 시키는 물질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에, 다음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을 가장 심화시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아항산가스, 항화수소, 이것이 아항산가스나 항화수소가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아항산가스 또는 항화수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항산가스는 없고 항화수소가 나와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편의 문제를 한번 보죠. 460페이지. 자, 14편에서는 기출된 문제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몇 문제만 한번 살펴보겠는데, 1번에 도시계획과 같은 시도 단위의 토양조사. 시도 단위 하면은 계략 토양조사라고 그랬죠. 그죠? 계략 토양조사는 일반적으로 지역적으로 넓고 도 단위 정도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토양조사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토양조사는 토양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일단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농산물을 경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는 목적이 되고요. 가격 상승, 이거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10번 문제를 한번 보죠. 갱사의 등급 중에서 갱사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갱사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15%, 퍼센테이지 따라서 15에서 30%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주 심한 갱사다 하면은 30%에서 60% 이상이다 하면은 심한 갱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15에서 30%다 갱사, 이렇게 되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65페이지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18번에 공극의 크기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지름은, 자, 우리 공극, 그래서
토양의 공극이 있죠. 그죠? 자, 토양에 여기 이제 공극이 있는데 공극이 있죠. 이 공극이 크냐 작냐라고 할 때 그 공극의 지름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공극의 지름, 자, 지름을 가지고 따지는데 크다라고 하는 5mm 이상이다. 이 지름은 5mm 이상이다. 그러면 공극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mm 이상이다면 공극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2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경제적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토양의 등급은 5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토지 이용에 대한 등급, 토지 이용에 대한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가 있는데 1등급은 생산력이 아주 높은 것이고 3등급 하면은 특수기술 및 재배관리가 필요한 저위생산 토양이다. 이게 3등급이고 5등급 하면은 아예 투자가치가 없다. 그래서 3등급 하면은 저위생산 토지다. 5등급 하면은 아예 투자가치가 없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등급으로 따질 때 경제적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토양의 토지 이용 등급은 몇 등급이냐? 5등급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편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험 공부는 내가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위해서는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이것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문제풀이에서도 시험에 이미 출제됐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이러한 분야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그래서 나머지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도 시간이 있으면 풀어보면 당연히 좋겠죠. 좋겠지만은 또 시간이 없으시면은 제가 풀어드린 문제만 중심으로 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하루속히 빨리 꼭 합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